먼저 하시죠. 네, 저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중입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을 요구한 게 올해가 아니라 한 작년에도 했지만 떨어졌죠. 아예 그 안건에서도 떨어졌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다시 최저임금 논의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특수고용자 그 배달 라이더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방송하시는 너무 떠시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안 떠시더니. 예, 제가 좀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희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은 아니 갑자기 최저임금 얘기야. 뭐 배달료나 올리지. 배달료 올리면 다 되는 건데 뭔 우리가 또 최저임금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라이더 분들한테 이 최저임금, 뭐 좀 최저 배달제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계기가 뭐냐면은 국제적인 흐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저 배달제 같은 그런 비슷한 제도들이 이미 도입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벌써 꽤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최저임금제를 박았어요. 약 27달러 정도 시간당.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제자리다. 이게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노동 형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고 노동자세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노동 형태가 이제는 플랫폼 경제가 이제 되고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존의 노동 형태가 이제 플랫폼 노동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논의가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아니 작업지시나 통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배민, 쿠팡 이런 데서 다 통제를 받는데 그 배달료라는 이름으로 수수료 받고 임금이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법에서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흐름들을 바꿔야 되고, 이게 바뀌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게 우리 최저 임금이 매우 아니 지금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너무 지금 머릿속에 부지회장인데 뭘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좋은 말씀 많이. 네, 여기까지만. 제가 너무 이제 좀 의욕이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조금 한 가지 아까 이제 뉴욕시의 최저임금 이제 배달 노동자들 아까 잠깐 좀 잘못 말씀하신 게 27달러가 아니라 약 20달러. 그래서 한화로 약 20달러. 예, 한화로 약 27,000원 정도. 예. 거꾸로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7,000원은 그 순수입 기준은 아니고요. 우리가 배달할 때 액상이 찍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000원은 시급 1시간에 27,000원 찍혀야 된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최저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냐 이런 말씀도 이제 하시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법으로 제도죠. 예. 그러니까 있으면은 보장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그냥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1시간에 4콜을 타서 2만 원을 벌으면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라이더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장을 하는 그 외의 수입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실이 라이더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경기 거의 그럴 거예요. 요즘 라이더분들이요, 진짜 노동법 8시간이 아니라 최소 12시간 이상은 일해야 돼요. 10시간 이상. 네. 그리고 요즘은 낮에는 거의 콜이 없어서 일부러 늦게 나오셔서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분도 많아졌고, 그렇다고 저희가 심야 할증이라는 거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야간에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렇죠. 시야적으로도 그렇고 자동차 분들도 이제 쌩쌩 달리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게 어색한 게 제가 이런 쪽 전문은 아닙니다. 너무 밑박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른다고. 제가 이걸 잘 몰라요. 처장님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이거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실수하셔도 다 커버해드릴 편집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좀 이게 좀 계속 긴장이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 라이더님들을 얘기하면은 솔직히 돈이 많이 수입이 줄었어요. 아, 많이 줄었죠. 진짜 많이 네.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준 게 단가 하락도 있죠. 정말 단가 하락도 있고.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럼 요즘 보통 이게 조합원님들이나 라이더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 준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그냥 뭐 저도 그렇고요. 네. 시간당 10,000원이 매출 찍히는 게 10,000원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 평균을 내보면은 그 매출 찍히는 거는 그 하루 동안 일한 거 따져 보면은 10,000원은 좀 넘어요. 하루 몇 시간? 하루 저는 8시간에서 10시간. 8시간에서 네. 10시간. 식사 포함인가요? 아니요, 식사 시간 빼고. 식사 빼고. 네, 네. 밥은 본인 돈으로? 제 돈으로 먹던가 아니면 굳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네. 네, 집에서 먹고 나오는데 그게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이렇게 조합원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싶어도 그 집에서 드시는 분들 많이 생겼고 아끼려고. 근데 뭐 예전엔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는데 요즘은 너무 빡빡하니까. 저희 이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하고 그 서비스 연맹 이제 정책실, 그다음에 그 이제 전문가분들이 저희 이제 노동계 쪽에 전문가분들이 몇 분 이렇게 그 같이 결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연구자료죠 그게. 그렇죠 이제. 네. 네.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그 하루에 8시간 기준입니다.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이제 5일 정도를 일을 했을 때 한 달 순수입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되더라. 이게 여러 비용을 이제 뺀 금액이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쵸, 수입은 비용도 빼고, 네. 네, 수입은 293만 원. 매출 찍히는 게요. 그렇죠. 네. 네.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딱 네.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월 지출 비용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많이 나가죠. 보험료, 오토바이 감가상각. 그러니까 라이더분들은 별로 인지를 못하실 것 같은데 오토바이 감가상각도 해야 되거든요. 네. 오토바이 감가, 수리비, 보험료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설명을 짓게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293만 원 빼기 150만 원 하면은 우리 순수입이 143만 원이에요. 시급이 얼마 되냐 계산을 해봤더니 시급으로 7,275원이 나옵니다.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네, 순수입. 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급으로 저희가 대략 7,200원 받는 거예요. 네. 근데 현행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9,86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는 최저임금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수입을 지금 벌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라이더 분들도 다 성격이나 이런 게 다 틀리시는데 그냥 보통 본인들은 거의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일을 더 하면 되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배달 플랫폼 특수고용직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8시간을 요구하는 거는 단지 모든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렇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저희 노조는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실 건가요? 이게 말씀하시죠. 네. 그거는 라이더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지금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휴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휴식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저랑 파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조합원 중에도 어린 애 아빠들도 이제 있는데 제일 정말 힘들어하는 게 주말에도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 못 보내고 그리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그 일과 어떤 자기 생활, 가족과의 생활, 뭐 여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일과 삶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이더 분들이 모든 가장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시 계속 10시간, 12시간 일하는 거는 정말 기계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게 최저임금과 특수고용, 특수노동자잖아요. 특수노동자라는 게 특수고용 노동. 네, 갑자기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순간 후딱후딱 돼가지고
그래서 이 특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이게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뭐냐? 우리가 이제 배달라이더 분들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제 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노동법 하면은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법에 의하면은 저희 라이더 분들은 법에 의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아니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사회가 변화해서 그 노동 형태도 변경이 됐는데 변화가 됐는데 그 법에서 얘기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다 노동자가 아닌 거냐? 뭐 이런 저항들이 있었던 거죠. 민주노총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민주노총하고 뭐 좀 되는 얘기지만 저희 그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 배달 노동자들이 한참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걸 이제 용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 그럼 뭐냐?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지만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외에 여러 가지 한 20여 개의 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일부만 해당되게 하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가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어떤 형태로 저희가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지칭해서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이제 뭐 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이거 처장님이 준비해 주신. 네. 그래요? 공부를 좀 공부 열심히 했죠.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네. 사용자랑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랑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맺는단 말이에요. 노동계약이라는 거를.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네. 네. 근데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어떤 일거리 우리가 지금 건당 단가 받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걸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급계약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라는 사람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술을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노동자냐? 자영업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자영업자가 이렇게 이런 하여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네. 난 노동자다. 네. 이거는 시스템상 자영업자는 아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이 기준이 네. 정확히 좀 알려줘요. 우리는 네. 노동자라는 걸 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으로는 계약 그 쌍으로는 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노동자로 분류가 법적으로는 안 될 뻔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 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의 여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동자가 여기에 구속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해외에서도 또 보는 기준이 있는데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작업 단가를 스스로 책정하는가? 우리 스스로 책정합니까? 작업 단가. 당연하죠. 그다음에 못하지 우리는. 네. 네. 고객 모집의 자율성이 있는가? 자율성이 있나요 우리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 네. 가라는 대로 그리고 노동 규율에 대한 감시가 있는가? 있죠. 조금 어려운 실시간으로 말이에요. 근데 바뀌어요. 어플로. 그렇죠. 우리가 뭐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딴 데 들었다 가거나 이런 거 노동 규율 너무 늦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있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하고 있는데 어느 네, 정도 되고 네, 있는지 좀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죠? 이 페이지 수는 안 써 있는데요. 저기 4부에 제가 아는 대로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3차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구조가 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뭐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 쪽 위원 9명인가요? 3분의 1. 그 다음에 그 경영자 쪽, 그러니까 사측, 네. 경영자 측 위원 3분의 1명, 그리고 정부 추천 인원 3분의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아마 27명인가로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 아까 이제는 사회자님이 그 작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에서 우리까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거를 강하게 좀 제기를 했고 올해도 똑같이 이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3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우리 노동 쪽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게 노동 쪽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경영자 쪽에서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고 최저임금을 오히려 차등 적용하는 그거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예, 사람들이 지역이나 또는 업종에 따라서 맞아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렇게 좀 팽팽하게 그게 돌봄 맞서고 노조가 있습니다. 일단 네. 피해 1순위 당할 뻔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최저임금 기준에서 차등제를 돌봄 일하시는 분들한테 거긴 낮게 적용해야 된다. 낮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예. 우리 또 정치 얘기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돼요. 진짜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인간에 대한 차별인 거죠. 네, 그 한남동 사시던 분이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윤석열? 네. 한남동 사시던 분. 아, 예. 그래서 참 그때 잠깐 난리 났었죠. 말도 안 되죠. 최저임금을 차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네. 예. 참 또 쓸쓸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내렸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일조 했죠. 네. 대놓고 끌어내렸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고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됐을 때 돼서 바로 적용됩니다라고 전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기준이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되게 복잡하죠. 네, 정말.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문 노코를 하는 정도예요. 문 노코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라이더님들과 특수 고용직들도 만나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첫 단추를 잘 깨매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아까 잠깐 뉴욕 얘기를 했는데 자, 해외 사례 네. 그런 쪽을 조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표적으로 뉴욕시 사례가 있죠. 최저임 시급이 뉴욕시는 정해져 있어요. 배달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분들의 최저 시급이 시간당 19.6달러. 이건 최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이상 주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로 치면은 약 27,300원 정도. 그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요. 요 금액이 이제 유급휴가나 산재, 오토바이 유지비까지 감안해서 이게 책정이 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러냐?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이제 뉴욕시를 사례로 들였는데, 가장 이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 유럽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성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ILO라고 하죠. 우리 국제노동기구.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 배달료를 딱 이렇게 정한 데도 있고 정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플랫폼에 일하시는 노동자를 인정한다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자체는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돼라는 게 그렇죠. 깔고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면은 사용자성도 유럽에서는 인정되는 분위기예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뭐가 다르냐? 사용자 책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쳤을 때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가 조치해야 되는 책임이 늘어나는 거죠. 사대보험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자성, 사용자성이 유럽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고, 그게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지침, 권고 또는 지침으로 채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이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국제법인데 한국은 아직 안 지키고 있죠. 네. 안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거죠. 쌩까는 거지, 그냥. 네. 언제 그러냐면은, 지금 한남동 사시는 네, 분이. 한남동 사시는 분이 계속 이사 쌩까다. 갔습니다. 이사 반 뺐지. 네, 반 뺐어. 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이게 중요한 우리 생존권이거든요. 사실 이게 맞아요. 노동권이 어떻고 노동자성, 사용자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우리 생존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저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라이더님들 이게 가만히 있다고 진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최저임금으로 됐을 때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가 사고 나셔서 산재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 근데 산재가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논의를 한 것 같은데 2주 이상이 걸려요. 그게 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라이더님들의 생계에서 2주는요 솔직히 병원 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일이든 모레든 돈이 나가고 뭐 매주 뭐 이제는 뭐 월화수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것도 산재도요 최저 시급도 안 돼요. 정말 그 뭐 몇 개월 일한 거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최저 시급이 적용이 된다면 이것도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몰랐네요, 그건. 아 그래요? 네, 여기 있었습니까? 대본을 잘 안 보시는군요.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성이라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렸지만 산재보험료를 일반 직장인들은 회사가 다 내줘요. 근데 우리는 산재보험료 우리가 또 내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덜 받습니다. 적게 받죠. 이제 그 많이 적게 이유가 받죠. 그 산재 이제 복잡한 이제 그 계산식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수입으로 인정받는 게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서 저희 받는 수입 자체가 올라가면은 산재보험료도 그만큼 같이 올라가고요. 지금 얘기를 지금 다 들어보면은 돈을 떠나서 진짜 뭐 안전 그리고 생존권 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면은 싸워야죠 뭐. 싸우면 될까? 예.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 회사에서 무조건 그걸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근데 그게 좀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서 일정 뭐 기준도 있겠죠. 일정 기준 이상 일하는 라이더들한테 그 최저임금을 다 보장을 해야 돼. 그러면은 라이더들을 지금처럼 무한정 늘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없죠. 예. 네. 무조건 어쨌든 우리의 어떤 적정 임금 이거를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이라는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구 자료도 필요하고, 그 연구 자료가 솔직히 저희 같은 노동자한테 다 설문조사를 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라이더님들도 이런 거 좀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바꾸시는데 한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일은 많지만 저희가 최저임금이 오늘 왜 필요한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나 또 까먹었어. 직책. 입에 아니, 뭐 인정하기 싫은 거야? 아니. 되게 어려워요. 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저희 이제 사무처장님이 오늘 이거 네. 최저임금이나 이런 쪽은 전문이시니까 법적으로 예.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대본에 사실 제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려운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한데, 뭐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마무리 한마디라고 하면은 배달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 배달 라이더들한테 더 중요한 게 배달 수수료 올리는 것보다 이 최저임금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호 안 까고 신호 위반 안 하고 도로교통법 준수하면서 일해도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존권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과 이제 가정의 양립, 그리고 이런 여가 생활 이런 것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달료를 올리는 것만큼 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뜻밖에도 지금 새로운 정권? 예, 새로운 정권. 예, 우리가 정말 뭐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정권에서 뜻밖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공약으로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물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움직이느냐 저는 그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도 다 우리 배달 라이더들이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의사표현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논의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한 뭐 2, 3년 안에 저는 우리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가 이쪽은 전문이 아니라서 뭐 전문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쇼츠가 됐든 어떻게 됐든 바로바로 소통하는 그런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